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중 하나인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감염자 대부분에게 치명적이며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로 악명이 높죠.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원, 전파 방식, 그리고 과거에 발생한 사례와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원과 발견. 에볼라 바이러스는 1976년 아프리카의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바이러스는 에볼라 강 근처에서 발병해 에볼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바이러스는 인근 수단에서도 발병했으며 최초 감염자들은 모두 치명적인 증상으로 고통받다가 목숨을 잃었죠. 에볼라 바이러스는 필로바이러스 계열에 속하며 유전자 구조가 실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원숭이, 박쥐 등 다양한 포유류를 숙주로 삼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박쥐가 주요 숙주로 여겨지고 있으며 박쥐를 통해 동물 간 전파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숙주와 접촉할 때 사람에게 전염되는 메커니즘은 여전히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감염된 동물의 체액과 접촉한 사람을 통해 처음 인간 사회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과 전파 방식.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초기 증상은 감기와 유사합니다.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나면서 구토, 설사, 피부 발진 등 증상이 심해집니다. 이후 뇌출혈, 외출혈이 발생하며 이는 치명적인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주로 감염된 사람이나 동물의 체액과 접촉할 때 전파됩니다. 예를 들어 감염자의 혈액, 땀, 타액, 소변, 대변 등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체액이 상처나 점막에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감염자가 사망한 후에도 시신에 바이러스가 남아있어 장례식에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전파되지 않지만 전파 경로가 복잡하고 치명률이 높아 감염자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명률. 에볼라 바이러스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치명률입니다. 과거 발생한 여러 에볼라 바이러스의 유행 사례에서 치명률은 25%에서 90%까지 다양했으며 특정 종의 에볼라 바이러스는 특히 높은 치명률을 보입니다. 대부분의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자는 감염 후 616일 사이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의료 시스템이 취약한 지역에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치명률이 급격히 증가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내 일부 국가들에서는 감염된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오히려 감염된 채로 가족과 지역 사회에 머무르며 전파시키는 경우도 많아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과거 에볼라 바이러스 발생 사례. 에볼라 바이러스는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유행하며 수많은 희생자를 남겼습니다. 1976년 최초 발견 당시 콩고와 수단에서 각각 88%와 53%의 치명률을 기록하며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작은 규모의 발병이 이어졌지만 특히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 발생한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은 가장 큰 재앙으로 기록됩니다. 이 서아프리카 에볼라 유행은 기니에서 시작해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약 28,000명이 감염되고 11,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당시 의료진도 대규모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고 병원과 정부의 대응 부족으로 상황이 악화되었죠. 이 유행은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만들었으며 이를 계기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와 백신 개발이 촉진되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치료와 백신.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에는 첫 번째 에볼라 백신이 승인되었고 그 외에도 다른 종류의 백신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백신은 서아프리카 유행 이후로 진행된 연구 결과에 기반해 만들어졌으며 실제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료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치료제는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항바이러스 치료와 함께 수액 공급, 혈압 유지 등 증상 완화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도 개발되어 일부 감염자들에게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와 백신 덕분에 에볼라 바이러스에 대한 사망률을 낮추는 데 큰 진전을 이루었지만 감염된 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와 글로벌 방역 체계. 에볼라 바이러스는 각국의 보건 시스템에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2014년 서아프리카 유행 이후 WHO와 각국 정부는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죠. 오늘날 많은 국가들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엄격한 출입국 관리, 격리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긴급 상황에 대비한 백신과 치료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성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세계 보건 기관들이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에볼라 바이러스는 여전히 위험한 감염병이며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방역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미래 전망과 예방. 에볼라 바이러스는 백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여전히 에볼라 바이러스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새로운 감염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에볼라 바이러스가 숙주 동물에서 쉽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은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하고 감염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철저한 위생관리와 방역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